네, 이번 시간엔 정적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부정적분을 우리가 먼저 배웠었는데요. 이제 부정적분에 있는 부정이란 말은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제 어떤 앞에 변수 부분은 딱 정해져서 나오지만 뒤에 어떤 상수가 와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 적분의 결과값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불렀죠. 이제 이번 단원에 배울 내용은 정적분이에요. 이것도 이제 적분에 관한 내용인 건 알겠는데 뭔가 이제 정해져 있는 값이라는 그런 내용을 추측할 수 있겠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적분량 개념은 무엇을 정의한 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생각열기의 예시가 좋거든요. 그래서 함수 fx가 ex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fx는 ex라는 fx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여기에서 첫 번째 인테그랄 fx dx를 구해봐라 이거죠. 첫 번째 인테그랄 fx dx 뭐냐? 인테그랄 ex dx거든요. 그래서 뭘 미분해야 ex는 2차죠. x제곱 대 몇 x제곱이냐? x제곱 미분하면 2x 되네요. 그래서 x제곱 찾았고 부정적분이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다가 플러스 c 라는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거를 대문자 fx로 놓자 이겁니다. 얘를 라지 fx라고 놓자 이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라지 f3과 어떻게 폈을까요? 라지 f3 빼기 라지 f1은 몇일까? 그걸 진짜 계산해보겠다 이겁니다. 근데 라지 fx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 적분함수 c. 근데 이제 라지 f3 빼기 라지 f1이라는 계산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라지 f3은 여기다 라지 3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9 플러스 c죠. 여기다 1 대입해보세요. 1 대입하면은 1 대입해보세요. 1 플러스 c죠. 이 두 개를 뺄셈하라 이거죠. 뺄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 적분함수 c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다 이거죠. 몇인지 몰라도 같으니까 10 빼기 c 해서 없어지고 여기는 9 빼기 1의 계산만 하면 된다 이거죠. 답은 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8이라는 값 자체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이 라지 f 자체는 부정적분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은 대상인데 이 부정적분들의 계산을 통해서 정해져 있지 않은 대상들의 계산을 통해서 정해진 값이 딱 일관성 있는 값이 나온다. 이게 지금 주목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바로 정적분입니다. 정적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교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라지 fx를 이렇게 어떤 함수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놨어요. 그리고서 여기다가 b를 대입한 함수값 라지 fb죠. 그리고 a를 대입한 함수값 라지 fa죠. 그래서 라지 f 빼기 라지 fb 빼기 라지 fa를 한다 이겁니다. 그 계산을 하면은 뭐 이런 값이 나온다 이거죠.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해진 값이란 거예요. 아까 부정적분 x제곱 플러스 c에서 c는 이 상수가 몇인지 모르는 값인데 이 지금 방금 한 라지 fb 빼기 라지 fa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랑 ab라는 값으로서 정해진 값으로서 나올 수 있는 값이란 거죠. 그래서 부정적분에 비해 얘는 c랑 상관없이 어떤 정해진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얘를 정적분이라고 원래 약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 정적분의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 수학적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자칭 구간 A, P 구간이 하나 나오고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에서만 또 우리가 이런 계산 개념을 생각할 거예요. 연속이 아니면 이 정적분, 나중에 지금 우리가 배울 정적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연속이 아니면 안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논하기는 너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어려워서 우린 연속인 함수만 다룰 겁니다. 어쨌든 이 연속인 함수 fx에 부정적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라지 fx랑 라지 gx라고 한다. 근데 라지 gx는 왜 나와? 라고 혹시 물어보는 친구 있나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부정적분은 말 그대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상수가 변함에 따라서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fx의 부정적분이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여러 개 중에 어떤 두 개를 뽑아서 하나는 라지 F, 하나는 라지 G라고 놓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얘네 둘은 어떻다? 상수 차이밖에 안 난다. 적분상수 차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볼까요? 닫힌 구간 A, B가 있습니다. 닫힌 구간 A, B가 있고요. 그래서 연속인 함수 fx의 부정적분은 라지 fx, 라지 gx라고 논다. 라고 하면 뭐가 성립한다? 뭐야 맞죠? G가 아니야. gx는 라지 gx는 라지 fx 플러스 c라고 놓을 수 있다. 이 말은 즉 라지 f랑 라지 g가 상수 차이밖에 안 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뭐가 성립하느냐? 우리가 방금만 이걸 해보자 이겁니다. 라지 f3 빼기 라지 f1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구간 1,3을 살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닫힌 구간 1,3에 대해서 이 계산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 구간 숫자 1, 뒷 구간 숫자 3에 대해서 이런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런 계산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라지 fp 빼기 라지 fa를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걸 라지 f만 아니라 라지 g에 대해서도 라지 gb 빼기 라지 ga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값을 비교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라지 fb 빼기 라지 fa는 뭐 fx의 부정적분 라지 f가 있겠고 거기다가 b 대입한 거 빼기 a 대입한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라지 g예요. 라지 gb 빼기 라지 ga는 뭐냐? 우리가 아까 f랑 g가 상수 차이밖에 안 난다고 했죠?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했죠? 그래서 라지 gb는 어떻게 쓸 수 있냐? 라지 fb 플러스 c라고 볼 수 있고요. 라지 ga는 뭐냐? 라지 fa 플러스 c라고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관계식을 통해서. 근데 보니까 뺄셈이니까 뺄셈 이렇게 써야겠죠? 근데 보니까 c가 똑같이 있네? 아까 여기서 한 계산이랑 비슷하죠? c가 똑같이 있으니까 뺄셈 해주면 없어지겠네? 그래서 얘네만 쓰면 되겠네? 라지 fp 빼기 라지 fa가 되겠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 fx의 부정적분은 몇 개냐? 라고 하면은 되게 여러 가지다. 적분상수 C 때문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어떤 부정적분을 택하더라도 부정적분 B 빼기 부정적분 A, 부정적분 B 빼기 부정적분 A는 일관성 있게 나온다. 어떤 부정적분을 택하든지 일관성 있게 나온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여기 있는 적분상수 C 때문에 부정적분이 부정하게 되는 건데 이 부정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뺄셈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분이란 개념에 비해서 부정적분 B 빼기 부정적분 A는 일정한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를 정적분이라고 약속합시다. 얘를 이제 정적분이라고 부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책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한다면 이때 라지 fb 빼기 라지 fa를 이 소문자 fx의 a에서 b까지 이 구간에 정적분이라고 약속하자 이겁니다. 얘는 정적분이라고 약속하는데 이 정이라고 부르는 이유 알겠죠? 나는 부정적분을 라지 f가 아니라 라지 g, 라지 h 딴 애로 잡을래. 그렇게 딴 애로 부정적분을 잡더라도 이 정적분을 계산하면 항상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 때문에. 이거를 정적분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자 이겁니다. 부정적분은 사실은 인테그랄 fx dx 이 fx가 뭔지에 따라서 이 fx가 무슨 함수인지만 정해지면 부정적분이 딱 나왔죠. 정적분은 그게 아니라 이 계산 값이 fx만 알면 되는 게 아니에요. fx를 알면 대문자 fx는 알죠. 대문자 f는 알지만 b랑 a가 몇인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즉 이 구간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적분이라는 개념은
인테그랄 fx dx라고만 쓰면 안 된다. 이 함수 f도 알아야 되지만 어느 구간에서 정적분인데요? 라는 걸 알아야 이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호로 이렇게 써줄 거다. 아래에다가 A, 위에다가 B 이렇게 써서 얘를 이제 정적분의 기호로 약속을 하겠다 이겁니다. 얘를 읽는 방법도 알려져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읽냐? 우선 그냥 부정적분은 어떻게 읽었어요? 이 A랑 B가 없을 때 인테그랄 x dx라고 읽었죠? 여기 사이에다가 뭘 넣어주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약속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쓸지, 어떻게 읽을지를 약속하는 겁니다. 책 계속 보겠습니다.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거고요. 얘 실제 계산 어떻게 하느냐? 방금 봤죠? 이렇게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로 계산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여기서 이 A랑 B를 어떻게 할 거냐?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 있는 왼쪽 끝, 오른쪽 끝인데 얘를 어떻게 부를 거냐? A를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 끝이라 부를 거고 B는 위에 있으니까 위 끝이라고 부를 거예요. A를 아래 끝, B를 위 끝이라고 부를 거다. 그리고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거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도 약속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안에 있는 함수는 이 적분하려는 함수를 적분해서 얻어진 한 부정적분을 여기다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윗끝이랑 아래끝 A랑 B, 아래끝 A, 윗끝 B는 어떻게 써주냐? 여기 이 대괄호를 씌워준 다음에 이 오른쪽 대괄호에다가 아래에다가는 아래끝, 윗끝에다가 윗끝을 써주는 이런 식으로 기호를 정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A에서부터 B까지 fx의 정적분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거의 계산하는 기호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얘는 실제 계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B를 대입하고 A를 대입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B를 대입하고요 A를 대입하세요. 그 다음에 그 둘을 빼세요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세 개를 약속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보면 정적분의 개념을 나타내는 기호고 얘가 실제로 계산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123쪽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적분 뭐냐? 이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적분을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소문자 fx는 부정적분이 있어요. 이제 걔를 라지 fx라고 할 때 이건 뭐라고 하냐? 그때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정적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닫힌 구간 A, B에서 구체적으로 쓰면은 닫힌 구간 A, B에서 fx의 정적분을 이제 이렇게 기호로 표현할 거고요. 얘 실제 계산법은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는데 이 기호의 의미는 라지 F에다가 B 대입하고요. 라지 F에다 A 대입해서 빼줘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더 이어서 보면은 위에서 닫힌 구간 A, B를 적분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적분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이 정적분 얘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얘도 적분한다고 부른다. 이 정적분을 구하는 과정을 적분한다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우리 적분한다. 이거 부정적분을 구할 때도 적분한다고 했고요. 정적분을 구할 때도 적분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용어가 좀 달라요. 부정적분에서의 적분의 의미는 이 라지 fx만 구하면 되는 거였는데 정적분을 구하는 거는 함수 fx를 그냥 적분한다가 아니라 얘는 이제 이건 부정적분에서 배웠죠.
함수 fx를 적분한다. 그냥 적분한다라고 한 거는 부정적분을 구하라는 의미고요. 그게 아니라 함수 fx를 a에서 b까지 적분해라. 이거는 정적분을 구하라는 의미예요. 적분 구간이 필요 없는 건 부정적분을 구하라는 의미고, 적분 구간이까지 언급한 거는 정적분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 뜻을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제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정적분 이 값을 구해라. 근데 사실은 정적분을 구하는 과정은 사실은 뭐가 표현되어야 된다? 부정적분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정적분을 먼저 구하라 이거. 그래서 이 부정적분은 뭐가 되죠? 3차가 되고요. x 세제곱 미분하면 3x제곱 되죠. 그리고 2는 적분하면 2x, 그러니까 마이너스 2x라고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는 부정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이에요. 정적분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 정적분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 부정적분을 우선 구하고 얘를 대괄호로 가둬주고 끝 아래 끝 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대괄호로 가둬주고 여기다가 윗끝 아래 끝을 써준다. 어떻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써준다 이거죠. 기호로 이렇게 써주고 얘의 실제 계산은 뭐냐? 여기다가 3을 대입하세요. 3 대입하면 17 마이너스 6이거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도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 두 괄호를 어떻게 해줘요? 서로 빼주세요. 이게 우리가 정적분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앞에는 21, 뒤에는 1. 그래서 2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약속을 배워서 그렇지 사실 여기서 하는 계산은 부정적분을 이미 배웠고 부정적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대입하고 뺄셈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한번 해보세요. 문제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간 줄게요. 네, 문제 1번도 많으니까 네, 짝수번만 풀어주겠습니다. 괄호 2번입니다. 인테그랄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라고 윗끝 아래 끝을 언급해주고 그 다음에 5t 4제곱 dt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요. 이제 계산 어떻게 하느냐 부정적분부터 하라 이거죠. 5t 4제곱을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t에 대해서 부정적분해라. 그럼 이제 t 5제곱이 되겠죠? t 5제곱 하면 5t 4제곱이 나오네요. 아 부정적분은 이게 맞다.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얘를 대괄호로 가둬주고서 윗끝 아래끝 윗끝 끝 아래끝 이렇게 써줘야 할 거죠. 표기는 이렇게 하고 얘 실제 계산은 뭐다? 1을 대입하세요. 1의 5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2의 5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30이죠. 그래서 얘네 둘을 서로 어떻게 빼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빼기 마이너스 32 33 이런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똑같아요. 이런 정적분식이 있는데 어쨌든 부정적분부터 잘 해주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우선? 네.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1의 제곱 dx라고 읽어주면 되고요. 걔는 부정적분부터 해줘라. 얘를 좀 한번 더 써줘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제곱인 상태에서 적분하기 힘들잖아요. 얘를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가 되고요. 부정적분 먼저 하면은 대괄호부터 먼저 쓸까요? 대괄호부터 먼저 써도 됩니다. 부정적분 하면은 x세제곱인데 그냥 x세제곱하면 3x제곱이 되니까 앞에 3분의 1이 있어야 되겠고요. 2x 1차니까 2차가 나와서 마이너스 x제곱인데 맞나요? 미분하면 2x 맞죠? 그리고 1 상수는 그냥 상수 x 1차 1x 해줘라. 이렇게 부정적분은 끝났고 여기다 윗끝 아래끝만 달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0부터 1까지 달아주면 되고요. 이제 정적분 계산 어떻게 하느냐? 괄호 2개 만듭니다. 1 대입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분의 1
빼기 1 더하기 1이 되고요. 또 뒤에 가로 대입하면 0 대입하세요. 근데 이거 다음 숫자 0 대입하면 그냥 0이죠? 이 둘을 어떻게 알아? 빼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빼기 0은 의미가 없고요. 앞에 있는 거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져서 3분의 1만 남겠고요. 3분의 1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정적분도 사실은 그냥 부정적분 과정에다가 빠치기 한 3정도만 가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정적분을 정의할 때 구간 개념이 같이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분과의 차이점은 함수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구간이 같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 말고도 등장하는 게 구간이죠. 구간이 등장하는 게 차이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이너스 1,3이라는 닫힌 구간, 또 마이너스 2,1, 0,1이라는 구간인데 이런 정적분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뭐 문제 2번을 먼저 한번 접해볼까요? 이런 정적분이 있는데 닫힌 구간 1,0이라는 게 있느냐 이거죠. 닫힌 구간 1,0 이런 건 없죠. 1부터 0까지라는 말은 없죠. 1 이상 0 이하 라는 건 개념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1이 더 0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구간을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적분은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 이렇게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적분은 이제 구간에서 정의하잖아요. 닫힌 구간 A, B가 있는데 닫힌 구간 A, B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랑 B가 같다 하면은 그건 정적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예를 들면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사실은 당황하지 않고 우리 정적분이 정의대로 처음에 정적분 한 약속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소문자 fx는 부정적분 하면은 대문자 fx라는 어떤 함수를 부정적분으로 갖겠죠? 여기다가 뭐만 해주는 거냐? 사실은 정적분은 뭐다? 여기다가 윗끝 아래 끝을 달아준 거다 이겁니다. 그럼 얘 실제 계산은 어떻게 된다? 라지 fa 빼기 라지 fa가 되는 건데요. 라지 fa 똑같은 거에서 똑같은 걸 빼니까 0인 거죠. 사실은 이런 정적분이 나오면 0이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계산 결과를 통해서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정적분이 나왔는데 윗끝이랑 아래끝이랑 똑같은 정적분이 나왔다? 그러면 안에 있는 fx가 뭔지에 상관없이 그냥 0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자.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반대로 이 대소관계가 뒤집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정적분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보면 A부터 B까지 fx, dx인데 우리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닫힌 구간 B, A라는 구간을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무슨 소리냐면 A가 오히려 B보다 클 때 이럴 때는 닫힌 구간 A, B가 아니라 닫힌 구간 B, A를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A부터 B까지의 정적분? 이거는 내가 생각을 못 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정의하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약속하면 이런 계산도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선은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를 계산을 합니다. 얘는 우리가 이전에 배운 개념으로 계산할 수 있죠. 왜냐면 B가 더 작잖아요. A보다. 그러니까 작은 게 아래 끝, 큰 게 윗끝이니까 이 정적분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한 이후에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로 약속을 하자 이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약속을 할까 봤더니 이걸 실제로 그냥 우리 정적분의 정의대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대소관계를 무시하고서 그냥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생각해보면은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느냐? 얘의 한 부정적분은 라지 fx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했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냐? fb 마이너스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로 계산했잖아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식은 뭐냐? 마이너스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였죠? 맞죠? 또 이거를 계산하면 뭐냐? 이거는 얘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대괄호하고 fx의 부정적분 fx를 쓰고 여기선 아래 끝이 b, 끝이 a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를 실제로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를 붙이고 라지 fa 빼기 라지 fb가 된다 이거죠. 근데 얘는 라지 fba 라지 fa 빼기 라지 fb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부호를 바꿔줘요. 이렇게 마이너스 라지 fa 플러스 라지 fb가 되겠다. 근데 어때요? 얘랑 윗식이랑 아래식이랑 항의 순서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인테그랄 이렇게 대소관계가 뒤집혀버린 윗끝 아래 끝을 정적분해라 하면 이건 어려운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우리가 다시 원래 대소관계로 돌아온 이런 정적분으로 우선은 계산을 하고 그 나중 결과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하면은 원래 정적분의 정의대로 구하는 거랑 똑같이 계산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소관계에 뒤집힌 정적분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계산하자라고 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적분의 윗끝 아래 끝이 대소관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정적분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설명이 나오네요. 이런 소문자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할 때 혹시나 a가 b보다 크더라도 이런 부정적분이 있더라도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 위에서 방금 한 약속처럼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되면 원래 정적분 공식이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정의대로 계산하면 대소관계가 뒤집히더라도 원래 공식대로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가 나와서 저희가 이런 정적분에 대한 개념을 여러 가지 다룰 때 차질 없이 모순점 없이 다룰 수 있겠다라는 설명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보기에서 이런 게 나왔고요. 문제 2번에 이 두 정적분도 그런 약간 뒤집어진 상황이거든요. 0이 1보다 작은데 위에 있죠? 1이 2보다 작은데 윗끝에 있어요. 이런 정적분도 이런 정의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괄호 1번입니다. 이런 정적분은 어떻게 계산하냐? 0이 1보다 작은데 윗끝에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당황하지 말고요. 이렇게 바꿔주라 이거죠.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인테그랄 하는데 이제 윗끝 아래 끝을 0부터 1까지 라고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한 다음에 나중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어떻게 되냐? 부정적분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여기는 3분의 1 x제곱 되어 있고요. 여기는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여기다가 윗끝 1, 아래끝 0을 써줍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 정적분 계산하는 법 알잖아요. 마이너스 하고서 중괄호를 해줄까요? 쪽분 하는 계산이 그거잖아요. 자, 1 대입하세요. 1 대입하는 겁니다. 3분의 1 더하기 1 빼기 3 그리고 괄호를 하나 더 써서 0 대입하세요. 봤더니 0 대입하면 그냥 무조건 0이죠. 그리고 정적분 마무리 얘네 둘을 서로 빼세요. 이렇게 계산하기로 약속했죠. 계산하면은 여기 빼기 0은 상관없고 여기 안에서 계산하면 3분의 1 빼기 2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분의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근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또 감안을 해서 다시 쓰면 그냥 3분의 5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윗끝 아래 끝이 반전이 되더라도 정적분을 무리 없이 계산할 수 있겠다. 이런 거는 바로 1번도 하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윗끝 아래 끝이 대소가 반전이 돼 있어요. 하지만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줘요. 다만 어떻게 윗끝 아래 끝만 서로 바꿔주면 이 계산을 하면은 이 정적분을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부정적분부터 먼저 구해야겠죠. 부정적분부터 가면 4차일 텐데 x 4제곱 미분하면 4x 세제곱이
되네요. 잘 구했고요. 마이너스 x 1차니까 2차를 넣어줘야겠죠? 근데 x제곱 미분하면 2x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어줘야 되겠고요. 정적분은 다 구했고요. 여기다가 위끝, 아래끝 이것도 써주면 된다. 얘는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를 붙이고 중괄호를 써줄게요. 어떻게 하냐? 2 대입하세요. 여기다 2 대입하세요. 그러면 16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 그러니까 2죠. 그리고 1 대입하세요. 1 대입하면 1 빼기 2분의 1. 그 다음에 이 두 괄호를 서로 어떻게 해주세요? 빼주세요. 이게 바로 정적분의 정의잖아요. 계산 이어서 해주면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간단히 하면 16 빼기 2 14고요. 여기는 2분의 1 14 빼기 2분의 1 정량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분의 18 빼기 1 17 되겠고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처리해줘서 이게 답이죠. 마이너스 17 이런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게 구간에 대해서 하는 건데 구간은 이제 아래 끝이 작고 위 끝이 큰 수여야 되는데 밖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거 정적분을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한다면 그런 대소관계에 상관없이 정적분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적분의 성질 114쪽 정적분의 성질 이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